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격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읽고도 그걸 갖다가 외면했다, 소위 말해서 읽고 씹었다,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야말로 이 한동훈에 대한 공세의 종합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배신자론, 왜 한동훈 배신자론인지는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 총선 참패 주범론, 이겁니다. 거기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원희룡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내외 당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후보로 등록하고 지금 이 한동훈에 대해서 별의별 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이 원희룡이 이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총선 참패 주범론, 이걸 다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자기의 주장이 힘을 얻은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원희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부인이, 여기서 말하는 영부인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가리킵니다. 영부인이 사과할 기회를 놓침으로써 총선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뭔 말입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마음이 있었고 정말 사과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다 할 마음이 있었는데, 의지가 있었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읽고 씹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그 처신에 대해서 사과할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총선을 망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때문에 총선이 망했다, 한동훈은 총선을 망친 정말로 이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정말 대역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당선될 수 있었던 전국 격전지 출마자들의 낙선의 아픔, 집단 무기력 등과 우울함에 빠진 지지자들, 총선 결과로 국정 설계들이 가로막혀 너무 부담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에 어떻게 책임을 다할 건지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종합판입니다. 뭡니까? 일단 이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격전지, 초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들이 낙선한 이유가 뭐냐? 한동훈 네가 저기 김건희 여사 그 사과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지난 총선 때도 이 국민의힘한테 표를 줬던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이 총선 대참패 이후에 집단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 총선 망해서 그렇다. 총선 왜 망했냐? 한동훈 네가 김건희 여사 사과할 기회를 안 줘갖고 그런 거 아니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총선 결과로 국정 설계들이 가로막혀 너무 부담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에 어떻게 책임을 다할 거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겪고 있는 그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원인도 한동훈, 네가 김건희 여사 사과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총선이 망했고, 총선이 망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고 대국민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금 그래서 현재 이 레임덕 위기에 빠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원희룡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과장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같은 원희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반박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원희룡과 그 다음에 현재 이 소위 말해서 김건희 문자 익십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이 한동훈한테 총선 참패 주범이다, 이런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원희룡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당권 주자 이 경쟁 상대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친윤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도 아닙니다. 이 해당 사실이 드러난 뒤에 정말 그야말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 그 원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거는 원희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격으로
당 대표격으로 활동한 게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근데 그 활동상이 이제 정당 지지율에 반영된 게 언제입니까? 당연히 2024년 1월 첫째 주부터 반영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갤럽에서는 1월 첫 1주차 그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2주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입니다. 그리고 이게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소위 말해서 유난 갈등, 제1차 유난 갈등. 우리는 그 전까지 제1차 유난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뭐 문자를 뭐 읽고 씻고 한동훈이 뭐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한동훈이 정말 인간적 면모를 안 보이고 한동훈이 정말 무례한 짓을 하고 그런 거. 그래서 뭐 대통령이 경로를 했네 어쨌네 저쨌네. 그래서 이관섭이가 와가지고 한동훈한테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사퇴해라 그런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월 달에 계속 36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난 갈등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4%로 빠졌습니다. 34%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희룡 봐라 김건희 여사 사과할 기회를 한동훈이 안 줘가지고 한동훈이 뭔가 윤석열 김건희를 배신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갖다가 보수 지지층이 그걸 알고 한동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점점 지지율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월 1주차에는 분명히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5였습니다. 근데 2월 3주차 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뭐 36 대비 37, 1%포인트밖에 안 늘었지만 34%로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3%포인트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3%포인트 늘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얼마나 빠졌냐면 34에서 31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상대적으로 6%포인트 앞서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니 37대 31 아닙니까? 근데 뭔 말입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는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이 정당 지지율이 6%포인트 차가 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할 기회를 안 줬는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과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였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그걸 놓침으로써 정말 이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들끓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래서 겨우 개헌 저지선이나마 확보를 한 그 선거였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월 5주차 때는 국민의힘이 40%를 기록합니다. 40%.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제1차 유난 갈등이 있을 때 34%였고 이 40%까지 올라갔다는 걸 감안하면은 결국에는 얼마입니까? 6%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이종섭입니다. 이종섭. 그리고 이 이종섭이 정말 이제 이 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종섭과 황상무까지 겹쳤을 때 어떻게 됐냐? 3월 3주차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4%로 빠집니다. 34%. 근데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또 올라갔습니다. 31%에서 33%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조국 혁신당이 생겼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갖고 가냐? 3월 3주차에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8%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12%,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뭔 말입니까? 29대 12, 29 플러스 12 하면 얼마입니까? 41대 37, 약 4%포인트. 우파 대 좌파의 그 격차가 한 4%포인트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 때 지역구 득표율 차 얼마였습니까? 5%포인트 차입니다. 거의 이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 4월 3주차 때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은 30%, 더불어민주당은 31%, 조국혁신당은 14%, 그래서 좌파 정당은 총 45%, 국민의힘은 30%, 15%포인트 격차가 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기회를 놓쳤다. 한동훈이 그런 기회를 안 줬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1차 유난 갈등으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여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 사퇴를 해라.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현장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대통령 비서실장 그것도 관료 출신 이관섭이 그런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언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충실하게 자기 윗선의 그런 의중을, 뜻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기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간판을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한동훈 대 이재명이 대결 구도로 갔기 때문에 올랐다. 그런데 이 3월 3월 첫 주부터 이종섭 이제 그 호주 대사 임명을 하고 2주차 때 이 논란이 절정이 되고 결국에는 3주차 때 34%로 6%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추세가 계속돼서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원희룡 같은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영부인이 사과 기회를 놓침으로써 총선을 망쳤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없앨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국엔 뭡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타가 뭐였습니까? 이종섭, 황상무, 의대 정원 증원 이겁니다. 대국민 담화. 여러분들 이거 할 때 국민의힘과 한동훈과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정작 논의해야 될 건 논의를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일방적으로 그걸 갖다 주도를 하고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정작 별 논의가 필요 없는 이 대통령 배우자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요청하시면 더한 거라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게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배우자가 사과를 하는 게 과연 이 정당과 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까? 자기가 정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냥 사과를 하면 그만이지 그거를 왜 정당하고 논의를 하고 왜 비대위원장한테 사적으로 문자를 보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사적인 관계로서 사적인 공간에서 그걸 논의해야 될 주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실에서 먼저 논의를 했어야 되고 자기의 배우자한테 먼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놨어야 되고 그래서 이 당정 관계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드러나지 않게 했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당정 관계에서 솔직히 논의해야 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 국정, 정책, 이 당정 관계에서 정작 논의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당한테 뭔가 책임을 떠넘긴 듯한 당한테 답정너 대답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무슨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정말 적절한 처신입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영부인이 사과 기회를 놓침으로써 영부인이 문자를 보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적으로 문자 답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졌다? 이거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여론조사 한국갤럽뿐만이 아니라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결과는 이와 같은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한때는 뭐 의석은 뭐 140석이네 과반 의석이네 이런 것도 기대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나마도 이제 100석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선거 막판에 뭐가 나왔습니까? 2조 심판이 나온 겁니다. 그나마도 보수층이 좀 결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2조 심판이란 구호를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총선 과정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희룡은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원희룡 또는 그 어떤 사람의 이런 주장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한동훈 총선 참패 주범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근거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고, 이런 주장을 정말 하고 싶다면 정말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동훈 때문에 총선이 망했다? 이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주변에 선전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